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완벽하고 매력적이지만 함께 있을수록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마치 그 사람의 세상에서 나는 하나의 장기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나머지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심리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를 상처받지 않는 무결점의 존재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해칠 수 없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거인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는 갑옷 아래에는 결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4가지 경험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의 균열입니다. 첫째는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들여 만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신이 자신 없이도 눈부시게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이자 당신이 되찾아야 할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 부서진 왕관, 통제력의 상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자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숨쉬는 공기와 같죠. 그들이 던지는 모든 교묘한 말, 죄책감을 심어주는 행동, 칭찬인 듯 위장한 비난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을 정해진 위치에 묶어두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행동까지도 자신이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당신이 마침내 그 보이지 않는 목줄을 끊고 자유로워질 때 그들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감정, 바로 무력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삶의 중심 권력이 자신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상호 존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의 자존감, 나아가 당신의 미래까지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 특히 당신의 고통과 혼란, 자기의심을 더 이상 에너지원 삼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보통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심야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때, 당신의 선택을 그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기 위해 던지는 미끼를 더 이상 물지 않을 때, 이러한 감정적 독립을 향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이 딛고 선 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힘이 결코 내면의 강인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오직 당신이 스스로 그 힘을 넘겨주었기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 힘을 거두는 순간 그들의 통제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서 통제는 곧 생존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결정을 불신하며 그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정신적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기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굴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당신을 더 이상 작아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종종 전술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평판을 훼손하여 다시 자신에게 기어오게 만들려는 흑색 선전을 펼치거나 갑자기 지나치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해 애정을 퍼부으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필사적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신호가 아닙니다. 절박함의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없이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조종할 대상이 없어지면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이라는 불편한 현실과 홀로 남겨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대신 재빨리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떠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떠나갔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은 척하겠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들의 자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처, 깨진 가면, 정체의 폭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대중 앞에 드러나는 것만큼 나르시시스트에게 치명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세심하게 구축된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번성하며 수년간 완벽하게 다듬어온 가면 뒤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매력적이거나 관대하거나 성공했거나 혹은 깊이 배려하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자신들이 갈망하는 찬사와 영향력을 얻게 해줄 이미지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의 본성은 종종 조종적이고 통제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폭로는 그 정교한 외관을 산산조각 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잃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공개적인 망신은 개인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는데 나르시시스트에게 폭로는 그 수치심이 수천 배로 증폭되는 경험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에 가해지는 재앙적인 부상인 셈이죠. 폭로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단순히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이 숨겨진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간관계, 경력, 평판은 종종 그들이 유능하고 신뢰할 만하며 심지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커튼을 걷고 그들의 거짓말, 배신, 학대를 드러낼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폭로에 직면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이 분노, 부인, 혹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전면적인 비방전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책임은 곧 소멸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합니다.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을 영웅이나 피해자로 만들고 결코 악당의 역할은 맡지 않죠. 폭로당하는 순간 그들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습니다. 더 이상 매력으로 진실을 빠져나갈 수도 선별된 이야기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이미지가
그토록 갈망했던 인정을 베풀어주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일단 세상에 나오면 이전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기 위해 악랄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를 괴롭히는 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폭로가 그들의 평판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그 비난이 거짓이었다고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의심의 눈초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알미 끊임없이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상처, 원치 않는 성공담, 당신의 번영. 당신이 자신 없이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거짓된 우월감의 근간을 직접적으로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지도나 승인 혹은 존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말하죠. 이러한 믿음이 바로 당신을 통제하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족쇄를 끊고 나가 성공, 기쁨, 평화로 가득 찬 삶을 일구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과 스스로에게 해왔던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삶은 그들이 결코 당신 힘의 원천이 아니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연약한 자아가 결코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환상 속에서 당신은 그들 없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고 길을 잃고 절망 속에서 과거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환상은 그들의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반대의 현실, 즉 당신이 성장하고 성취하며 자신감을 더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때 그것은 아물지 않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개입 없이 말이죠.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이야기마저 해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인 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당신을 도왔는지 혹은 자신 없이는 당신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당신의 눈부신 성공은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후에 당신이 더 잘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느라 쩔쩔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불신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반을 다져줬기 때문에 내가 잘되는 것뿐이야 와 같은 수동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당신이 정직하게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는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진실을 압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존재가 결코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당신을 억압했던 존재가 있었지만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실패했다는 영원한 증거로 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처, 텅 빈 방의 메아리, 당신의 무관심. 당신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 굶주림과 같습니다. 그들은 관심, 그것이 찬양이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심지어 증오든 무엇이든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 무관심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고통스러운 거절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할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 불리는 그들의 주요 감정 연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하고 우월감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하며 하찮음은 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분노로 반응할 때조차 당신은 그들의 자아에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반응을 멈추면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무시당했을 때 행동을 격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갑자기 당신의 삶에 다시 나타나거나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고의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친절하게 행동하며 사과나 선물을 제공하여 당신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시도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불편함을 끝내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굴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때 가졌던 손쉬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무관심을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믿는 만큼 강력하거나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들여다보기를 꺼리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그들 자신의 무의미함을 비춥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보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말없이 그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모욕이나 논쟁, 심지어 폭로로부터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관심이 주는 상처에서는 결코 진정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한 그들의 지배가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안고 가야 할 현실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졌고, 이제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그 자체로 가장 완전한 승리이며, 당신의 평온한 삶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